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꿈이 아니라 환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집은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집은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목표가 됐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월급쟁이가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직장인이 10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3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었죠.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얼어붙고 풀면 가격이 폭등했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서울에는 땅이 부족합니다. 신도시를 만들어도 결국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청약제도는 로또가 되어버렸고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죠.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부모 찬스 없이는 서울의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받은 젊은이들만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됐죠.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전세 제도마저 무너지면서 청년들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전세 사기가 횡행하고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축은커녕 생활비 마련도 빠듯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집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주거 불안정에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 정책의 실패입니다. 신도시를 만들어도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도시의 빌딩을 살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정책의 한계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만 고통받는 역설이 발생했죠. 다주택자들은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불공평한 게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정책의 혼란입니다. 종부세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투기 심리만 자극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죠.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4년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집이 없으면 가정을 꾸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깡통 전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만들었지만 한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몇 년씩 기다려야 일부만 돌려받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위험하니 차라리 월세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월세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는 자산을 축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부모 세대는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었지만 자녀 세대는 평생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이 만들어낸 세대 간 불평등의 민낯입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집값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도 내려간다는 논리죠. 실제로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미 빈집이 늘어나고 집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다릅니다. 여전히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수요는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 심화 시나리오입니다. 좋은 지역은 더 오르고 나쁜 지역은 더 떨어지는 거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과 지방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잔인한 현실과 정부 정책의 실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미래 전망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끝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 집 마련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12억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불가능한 숫자가 되어버렸죠.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5억이 한계입니다. 나머지 7억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부모 세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정책들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어갑니다.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이 되어버렸어요. 청약통장을 10년 넣어도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희망 고문이 따로 없죠.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지방 도시들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집값은 싸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서울에서 일하면서 지방에 집을 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서울 근교, 수도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미 가격이 치솟았죠. 인천, 김포, 하남, 고양 모두 8억에서 1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죠. 빌라는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대출 규제가 더 심하고 세금도 더 많죠.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도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깡통이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도 사후약 방문에 불과하죠. 월세로 전환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자산 형성이 전혀 안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내면 1년에 12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이 돈으로 대출 이자를 내면 최소한 내 집이라도 생기는데 월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유럽처럼 평생 임대로 사는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한국은 전세 제도가 무너지고 있고 공공임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정부는 공공임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수요는 300만 호가 넘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다수의 청년들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은 이제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반드시 바꿔야 할 구조적 문제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의 종말과 대한민국 부동산의 잔인한 미래 세 번째 파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세대 간 불평등, 그리고 정책 실패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미래와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죠.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여전히 3에서 4인 가구 중심의 대형 평수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주택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주택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약 7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려 할 때 시장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주택들을 구매할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청년층의 평균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와 구도심 지역은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신도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산층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30에서 40대 가구주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들은 빚만 남은 채 자산 가치는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책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이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이 아닌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는 권리지만 소유가 답은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여유 자금을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주택을 구매한다면 과도한 레버리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고 금리 변동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입지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직주 근접과 교통 인프라가 핵심입니다. 넷째, 주택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입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삶의 질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